이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희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데 그렇다면 저희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곽유정 대표님, 그렇다면 금융주들 이 모멘텀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요? 금융주들 모멘텀 저는 일단은 재료 소멸 직전까지도 저는 유효하다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정과 또 정부 쪽에서 계속해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만큼 아직 통과가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모멘텀이 들어올 때는 통과되기 직전까지 관련 기대감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통과되고 나서 들어가면은 또 한 발짝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금융이나 지주사 관련 종목들을 이제 공략한다 하실 때 모멘텀을 통해서 일단은 매수를 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이제 통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은 오히려 분할 매도를 하고 추가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금융 지주사 이런 이제 관련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관련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된 만큼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흐름을 보시는 것도 전략상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중에서 탑픽주는 좀 어떤 종목으로 보실까요? 저는 방송에서 최근에 이제 지주사 관련주 했을 때 가장 많이 언급을 도와드리는 기업이 SK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목요일 방송 나왔을 때 주식남녀 시간에도 SK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브리핑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거의 한 9%에서 10% 가까운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SK를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이유가 뭐냐면 SK가 일단은 자사주 비중 자체가 2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했을 때 이제 소각 시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SK 그룹의 계열사들, SK 하이닉스라든지 SK 이노베이션 이런 이제 기업들이 지금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가져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K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월봉 흐름 봤을 때 제가 상단이 일단 열려 있는 기업들 내지는 기존의 매물대 저항을 기준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말씀을 드렸는데 SK가 딱 그런 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봉 흐름상으로 봤을 때 기존에 이제 쓰리봉에 가까운 매물대 저항을 한번 받았었던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대가 지금 현재 30만 원대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3만 원 이상 구간 일단 한번 노려보고요. 30만 원 돌파하게 된다면은 신고가 흐름 다시금 만들어 나가면서 기존의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최고가 구간인 36만 원을 향해서 추가적인 시세 가능성 높기 때문에 지주사 관련주를 뭐 공략할까 하시는 분들은 SK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최소한 탑픽으로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SK 대응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APR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비중은 20%고 매수가는 25만 3천 원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저번 주에 매수했습니다. 저번 주에 매수하셨어요. 네. 오늘 또 크게 빠져서 걱정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매도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곽유정 대표님요. 네, 곽유정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매일경제TV 자주 나오면서 종목 상담 APR 종종 좀 봐드렸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음봉으로 APR이 이제 빠지는 걸로 봤을 때 이제 확실하게 추세가 이제 하락 전환되는 모습이에요. 오늘 APR뿐만 아니라 화장품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막 분위기가 썩 좋진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지난주 코스메카 코리아나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기업들은 추세가 이제 돌아가는 반면에 상반기 내내 올랐었던 종목들 딴에서는 지금 조정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한국콜마도 지금
뭐 8% 정도 하락세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APR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모멘텀으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 부분 많이 좀 반영이 됐었던 측면들도 있고, 다만 이런 흐름들이 대체 언제 꺾일 것인가 이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타이밍이 굉장히 좀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매수를 하셔서 지난주에 매수하셨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네. 지난주 어떤 연유로 매수를 하시게 된 거죠, 그러면? 매출 성장이 좋다고 해서 네. 네, 조금 들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매수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한 발짝 좀 늦으셨다 이런 말씀을 안타깝지만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APR이 상반기 내내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내내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게 지금 6개월째 추세 상승으로 쭉 이어져 왔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APR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 APR이나 뭐 한국콜마도 마찬가지로 화장품 사이클이 조선주나 방산주 이런 사이클처럼 가면은 좋을 텐데, 지금 시장이 또 흔들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시장 주도주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도 있어서 APR이 딱 지금 시기에 이제 조정,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사실 흐름 봤을 때는요. APR이 21선을 타고 있을 때는 보유를 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APR에 대한 그런 실적 관련 모멘텀을 듣고서 들어가셨다 하신다면은 지속 사실 보유가 가능했었죠. 그것도 최근에 이제 9월 달에서 10월 달까지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종목 상담 해드릴 때 APR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1선을 타고 있었는데 지금 21선 이탈하면은 여기서 데드크로스 가능성 높고 거기서 61선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중장기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61선을 이탈한다면은 과감한 손절이 필요하다. 익절이라도 하셔야 된다라고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APR이 딱 십자 캔들 나와주면서 61선을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1선 구간에서 대기하는 매수세도 분명히 있었다는 건데 오늘 구간에서 이렇게 음봉으로 빠졌다라는 거는 조정세로 이제 접어들었다라는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라리 질문 주시길 잘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이 잘 안 가실 테지만 저는 종목 교체 내지는 반매도라도 비중 축소라도 하시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가격이 어떻게 되든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내일장에서도 아마 이제 음봉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내일 오전장의 흐름 보면서 한 번에 자를 필요는 없어요. 반 정도 매도한다라고 쳤을 때도 5%, 10% 이렇게 나눠서 분할로 흐름 보면서 잘라나가시면 되기 때문에 당장 내일 장 열렸을 때 손절하자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흐름을 보시면서 분할로 매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정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종목 교체 혹은 비중 축소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좀 현명한 선택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한국콜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우선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22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미래에셋증권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6,000원에 30%인데요. 네. 네. 어떻게 제가 너무 고점에 산 것 같아갖고 네. 조금 염려돼서 전화 올렸어요. 네, 고점에 사신 것 같아서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증권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는데 앞으로 더 탄력을 받아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출연자 두 분께 여쭤볼게요. 증권주 내가 한번 꼼꼼히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펜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이요. 네, 유창희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6,000원 매수시면 최근에 조정이 나오니까 네. 불안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근데 증시가 과연 끝났을까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갖고 조금 제가 고점을 잘 안 사는데 네. 약간 그랬네요. 네네. 그러면은 된 거예요. 뭔가요? 사실 증권주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증시의
어쨌든 증시가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요동을 치거든요. 근데 네, 저는 맞아요. 약간의 이제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매월 지난 9월, 10월과 같이 올라가겠어요. 그러면 1년 안에 네네. 주가 지수가 10,000포인트 가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기 네네. 쉽진 않다 보니까 네. 9월, 10월 달 동안 거의 한 종합 주가 지수 기준으로 거의 한 40% 가까이 올라왔고 코스닥도 네. 거의 뭐 한 20% 정도 오르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네. 조정이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내년까지 아무리 네. 좀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6월, 7월까지는 상승세는 좀 더 유지될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증권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생각하고 있고 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지난번 실적이 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네네. 이제 뭐 회계 기준의 변경에다가 시장이 좀 급락이 나올 때였다 보니까 같이 흔들림이 나온 것이지 저는 그렇게 네네. 나쁘지 않았다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주가도 좀 빠르게 뭐 회복하면 좋지만 좀 천천히 네. 회복해도 나쁘지 않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두나무 지분이 이제 네이버하고 합병을 하면서 새롭게 재평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네이버랑 같이 계속 금융 서비스를 해왔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네. 감안한다라면 저는 뭐 네. 미래에셋증권 이번에도 이제 배당 관련돼서 어떤 상법 개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감안하면 충분히 뭐 3만 원 네. 이상 전 갈 수 있다라 보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시장 좋으니까 갑니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증권주들은 일단은 금리 인하가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달 한국은행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번에 금리 인하 못하게 되면 상당히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저는 네. 거의 반강제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고 또 미국도 12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유동성이 네. 증가하게 되고 또 하나가 증권사들이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채권의 평가 차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전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고 배당도 고배당주 증권사들이 상당히 배당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네. 감안하면 26,000원에 딱 매수하셔서 좀 하필이면 또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와서 좀 아쉽긴 하시겠지만 지금은 네. 기다리시자. 뭐 비중이 30%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까지는 권장해 드릴 수는 없지만 좀 추가 기다리시면 매수도 할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는.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보다는 이제 네. 주가 지수가 조금 안정화됐을 때 그럼 저는 한 11월 말 정도까지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 이어질 거라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가는 게 주가 지수가 신고가를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 그래서 네네. 한 11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면 11월 말이나 12월 초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매수를 하셔도 된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뭐 이런 거는 조금 그냥 대표님한테 그냥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그냥 네. 뭐, 유상증자 의혹에 고려하여 뭐 KBS, 미래에셋증권 뭐 추가 뭐 어쩌고저쩌고 네. 압수수색 이런 내용이 제가 조금 좀 겁이 났어갖고 밑에서도 추가 매수를 못했었어요. 22,000원인가 그렇게 갈 때도.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대표님? 근데 미래에셋이 그런 이슈가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는데. 뉴스 채널에 네이버에 좀 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누가 보내줬더라고요. 글쎄요, 뭐 제가 유상증자 고려아연 뭐 KB 미래에셋증권 추가 압수수색 해갖고. 글쎄 뭐 그런 거는 상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뭐 회사 자체가 어떤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네. 뭐 제가 그 내용을 본다 그러면 이거는 네. 저거 고려 아연 관련된 거지 이게 네네. 미래에셋이 증권이 어떤 사기를 쳤거나 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설사 벌금이 나와도 전체 영업이익 관련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너무 이런 걸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 의견 주셨고요.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고민이 꼭 좀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또 2부에서는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목 관련해서 자유롭게 질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이수페타시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4,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 정도 됩니다. 4,000원에 10% 맞으실까요? 예? 4,000원에 10% 맞으실까요? 예, 맞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보유하고 계실까요?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되셨어요. 예. 네,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떤 전략 좀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예. 네, 저희 두 분 중에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곽 대표하고 한 것 같아서 곽 대표가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곽유정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그럼 어떤 종목 상담 받으셨죠? 그때 반도체 종목. 잠깐만요. 아이고. 네네네, 반도체 종목 상담 받으신 걸로. BH인가? 그때 BH. 네네네, BH 종목 하면 종목 받은 네네. 상담한 적이 있고요. 그때도 이렇게 접수해서 한 거고. 네. 이스페다시는 제가 한 3대, 4대 주주 되는데 90%를 한 2, 3만 원에 팔고요. 네. 지금 10% 남았어요. 와, 진짜 이렇게 들고 가기 쉽지 않은데 정말 너무 대단하시고 네, 장기 투자에 귀감이 되시는 굉장히 모범적인 투자를 잘 하고 계시고 있다. 칭찬드리고 싶어요. 근데 보면 너무 많이 싸게 팔아서 좀 아쉬워요. 네, 원래 이제 투자는 항상 조금씩 아쉬움은 남잖아요. 근데 네네. 그래도 지금까지 잘 끌고 오셨고, 근데 아까 APR 제가 종목 상담 도와드릴 때 아무리 이제 또 좋은 종목이어도 아무리 또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또 꺾이는 시점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꺾이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흐름이 꺾이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정말 피날레를 향해서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도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셔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머리에서 나머지를 좀 전량 정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문의를 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는 좀 제대로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요. 네. 그래서 끝까지 일단은 가려면은 계속해서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 추세도 계속 좀 보시면서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반도체 업종들은 상반기 내년 연초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4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보통 4분기 실적 발표가 1월 중순경 전후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2021년도 이제 반도체 사이클 봤을 때도 그래도 상반기 내내 조금 더 이제 여진처럼 좀 더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기판 종목들이 좀 선반영이 되면서 많이 좀 움직인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판 종목들이 또 가장 먼저 조정을 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연초까지는 조금 더 이제 흐름을 본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흐름을 좀 기간적으로는 보시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봉 한번 잠깐 볼게요. 주봉 보면은 주봉상 5주선을 타고 있긴 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캔들상의 패턴도 양 패턴으로 N자 패턴으로 더 밀어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봉상 이제 5주선 구간대, 그러니까 10만 원 구간대를 다시 좀 밀어버린다 한다면은 좀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흔들리는 건지 그 APR처럼 이렇게 아예 조정해서 하락으로 넘어가는 건지 추적 관찰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10만 원에서 9만 원대 일단은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추세 타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상방으로 이제 레벨업 구간 잡으실 때 12만 원 다음 구간은 14만 원, 14만 원 다음 구간은 16만 원 이런 식으로 2만 원 단위로 레벨업해서 흐름 보시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 보실 때는 이제 12만 원 돌파하면 14만
14만 원 보시고 하단에 대한 구간은 말씀드렸다시피 9만 원에서 10만 원 이탈 여부 보면서 익절 관점 계속 유지하시면서 전량 익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익절을 네. 좀 일부라도 하실 생각을 하시면서 흐름 보시고 최대한 기술적인 대응들 잘 해나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10만 원대 이탈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일부 익절 의견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꼭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SK를요, 네. 27만 1,000원에 30% 갖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너무 오래됐어요. 21년도인가 그때쯤에요. 네. 뭐 SK 사장님이 TV에 나왔고 250만 원 간다고 막 그래가지고 네네. 샀거든요. 근데 네. 지금 몇 년째 묶여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본전이 오길래 이걸 네. 얼마까지 봐야 되는지 지금 본전에 나와야 네. 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오랫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강하게 올라줬어요. 예, 예. 네, 앞으로 시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네. 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저희 또 두 분께 여쭤볼게요. 지주사 관련해서 오늘 강하게 올라줬는데 내가 한번 자세히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양보하겠습니다. 네, 양보 의견을 주셨는데 네, 유창희 시청자님.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4년 고생하셨네요. 네. 근데 그때 최태원 회장님이 200만 원 간다했나요? 제가 그 기억은 언제 아니요, 없는데. 최태원 회장님 말고 그 SK 사장님이 그랬어요. 아, 그랬나요? 예. 그래가지고. 뭐 200만 원은 모르겠고, 예. 그때 고점 35만 원은 갈 거라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35만 네. 원이요? 왜요? 예, 35만 원 왜 너무 낮아요? 아니요. 진짜 조금만이라도 이익내고 팔고 네. 싶어요. 너무 근데 오래 갖고 있어요. 네, 어쨌든 지금 한 4년 정도 고생하셨는데 일단은 네. 뭐 SK가 뭐 하이닉스 덕분에 흐름을 탔잖아요. 뭐 하이닉스가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약간의 그때하고는 좀 지분 구조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SK는 큰 영향, SK 입장에서는 뭐 좋은 뉴스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시즌이었고 또 이제 약간 이제 바이오 쪽으로 해서 SK가 좀 집중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더라면 뭐 지금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또 에너지 뭐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SK가 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는 AI 붐이 끝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이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바이오 쪽도 실적이 조금은 이제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개선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태원 회장의 리스크가 좀 더 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해소가 되고 있잖아요. 최대 리스크가 이제 지난번 2심 법원에서 그리고 조 단위의 이혼 그 위자료 소송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대법원에서는 다시 상고를 기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2심으로 넘어갔는데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된다라면 뭐 지주사 SK 입장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어떤 지분 구조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좀 적다라고 보고 있고 또 상법 개정이라는 이런 걸 감안한다라면 일단은 자사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SK가. 그리고 배당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관련돼서 어떤 수급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거 본다라면 뭐 저는 뭐 차트적 분석을 뭐 100% 믿지는 않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이다. 왜냐하면 물론 저점 대비해서 보면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뭐 여전히 지난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2021년 20년도에 고점대가 35만 원, 36만 원인데 충분히 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흔들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리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가격에서 매도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 30만 원 넘어가면은 또 금방 또 40만 원, 50만 원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요? 주가라는 거는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은 계속 갈 거예요. 왜냐면 뭐 가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뭐 SK 하이닉스가 지금 오늘 60만 원 회복하면서 뭐 증거사별 다르긴 하지만 뭐 80만 원
뭐 그 이상도 바라보는 데가 있는데 SK가 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매수가 오니까 약간 불안하시죠. 사람이다 보면은 예. 거기다가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네, 거기다 시장도 좀 이제 흔들리니까 아 이거 빨리 예. 팔아야 되냐 생각이 드실 텐데 저는 이왕에 4년 기다리셨는데 그리고 11만 원까지 빠지면서 못 볼 걸 다 보셨는데 조금 예. 더 약간 기다리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 지수하고 이렇게 같이 갈까요? 아니면 아무래도 이제 상관이 대형주다 없을까요? 보니까 코스피 지수랑 좀 연동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 준비하고 있으니까 요것이 이제 상승 탄력도가 좀 더 나올 거고 요게 이제 끝날 이제 이게 법원 이제 국회 통과할 때 그때 이제 약간 세론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미 주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 아까 말씀드린 거 33만 원, 35만 원은 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렇게 참고하고 있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상법 개정 관련한 모멘텀으로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원하시는 수익 얻으시기 바라겠고요.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